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3분 뉴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참 다양한 이슈를 3분 뉴스에서 소개했는데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연초부터 베트남을 뒤집어 놓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죠. 지난해 12월 베트남 대표팀을 스즈키컵 정상에 올려놓으며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재계약에 성공, 앞으로는 더는 성공 신화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말끔히 지어내고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U22 대표팀을 60년 만에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새로운 목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또 바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정준영 몰카 사건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정준영을 기다리며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1월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심 재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이들, 정준영에겐 징역 6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단톡방의 또 다른 멤버 가수 승리는 어떨까요? 단톡방 사건 외에도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과 성범죄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증거인멸 교사 등 종합 범죄 세트와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고 현재 소속사 전 대표인 양현석 씨와 함께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연예계에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월드스타 BTS 방탄소년단의 활약입니다. 지난 4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관왕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방탄소년단,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죠. 비아랍권 해외 가수에게 공연장을 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덤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까지 방탄소년단의 파워를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당시 소식을 전해주셨던 YTN의 대표 아미 이승민 앵커, 여전히 아미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새해에도 좋은 뉴스 많이 전해주시고 행복한 덕질도 하시기 바랍니다. BTS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공연장과는 달리 분노한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인데요. 지난 6월 홍콩 시민 100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송환법 반대를 외쳤습니다. 홍콩의 반체제 인사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홍콩 정부는 결국 송환법의 완전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는 5대 요구의 완전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홍콩 정부는 거부했고 중국은 군대 투입까지 경고하며 맞섰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시 홍콩에 직접 간 저희 취재팀이 이 헬멧과 이 방독면까지 쓰고 중계를 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11월 이루어진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시민들은 시위대를 지지한 범민주 진영의 압승을 가져다 줬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5대 요구 완전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수가 6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노재팬,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시작이었습니다. 분노한 우리 국민,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통째로 들이부은 유니클로 사장의 망언 이후 매장으로 가는 국민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일본 여행 또한 급감, 일본산 맥주 판매도 바닥을 쳤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아베 총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경직된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요?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고 또 수출 규제도 풀고 일본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됨과 동시에 많은 의혹과 논란이 나왔죠. 딸 논문 의혹, 장학금 논란, 사모펀드 투자 및 부동산 위장매매 등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생긴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논란 속에도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던 조 전 장관, 취임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여 혐의를 받아온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 10월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한 차례 영장 기각 끝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향하는 검찰의 칼끝,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가능할까요? 2019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분 뉴스가 꼽은 올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분 뉴스 첫 회 촬영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몰골이 엉망이었는데 제작진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배가 인권 유린이라고까지 말해주셨는데 춤이 힘들었어요. 선글라스 그냥 악몽. 지금 1년이 됐는데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시즌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안녕.